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이런 이름은 짓지 말자고요 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한테 어저께 찾아오셨던 분이에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결혼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자 모양하고 그 다음에 획수 조합을 이렇게 보니까 전형적인 일본식 장명법으로 이름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 전통의 장명법과 그리고 일본식 장명법이 혼용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본식 장명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식 장명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배우기 쉽고, 그리고 금방 배우기 때문에 하다못해 동네 복덕방에서도 그죠, 이름 감정 이래가지고 일본식 장명법으로 이름을 감정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터넷 유튜브라 어플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서 전부 일본식 장명법을 마치 막 대단한 것인 양 막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알고 보면 기실 전부 다 일본식 장명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통 장명법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부터 맞춰 나간다고. 그리고 한자의 모양도 맞추고 의미도 맞추고 뜻도 맞추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이 사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사람의 선천운의 구성과 후천운의 구성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주에는 이 일간이 금이에요. 경금, 무진, 경신, 경자, 을축이라는 이런 사주를 가진 여성인데요. 일간이 경금이에요. 자, 금의 기운을 한번 보세요. 토가 이렇게 많고 금이 이렇게 많아서 금이 굉장히 강하죠. 이렇다면요, 반드시 이름은 뭐로 지어야 되냐면 금의 기운은 감하는 기운을 써야 돼요. 더군다나 운이 무오대운과 정사대운, 병진대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주의 형상에서는 화토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형상으로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름은 반대편 수하고 목의 기운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금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 수는 죽은 수예요. 이 수를 살려야 되는 게 이 사주에서는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목 역시도 살기가 어려운 목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금의 기운이 이렇게 강한데 식과 재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관도 어려움을 겪겠죠. 이것을 우리 기세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우리 전문가들은 방금같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시기 쉽게 제가 기세로 한번 적어놔 봤어요. 자, 이분이 정사대운과 병진대운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정사대운에서는 목의 기운이 여기 을목이 하나 있고요. 화의 기운이 정사라는 화가 두 개가 있어요. 토의 기운은 무, 진, 축 이렇게 있고요. 금의 기운이 경, 경, 신 이렇게 있어요. 수의 기운은 자수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다면 이름 두 자를 넣어서 이 숫자를 가장 균형되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이름은 여기 한자와 여기 한자를 넣으면 두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이름에다 만약에 여기 한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 두 개, 네 개, 네 개, 한 개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선으로 비유해 보시면 돼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4차선으로 가다가 다시 1차선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은 죽어버리겠죠. 그 기세를 전혀 발휘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에 이 사주는 여기가 목이고 화고 토고 금이고 수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주에 여러분들이 두 자의 이름을 지어 넣는다면 뭘로 넣겠습니까? 여기 한자 넣겠죠. 그러면 수와 목이 되겠죠. 여기도 여기 한자 넣으면 가장 균형이 맞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요, 중심 모양이 목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난 달의 기운이 있고 전체적인 기세도 토가 이렇게 강하고 금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의 형상은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목이 중심이에요. 또 목의 기운을 강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수가 보조오행이 돼요. 자, 그래서 목과 수의 기운의 이름이 된다 그러면 이 사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주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예진이라는 토와 금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자, 이 토와 금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한 개, 두 개, 네 개, 한 개가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름은 절대로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일본식 장명법이에요. 왜냐하면 성이 이시기 때문에 토금 이거 좋네 상생이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만약에 이 사주에 목과 수를 써가지고 토, 목, 수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두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균형이 쫙 맞아지는 그런 멋진 기운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엉망으로 지어서 이 사람은 삶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 엉터리 장명가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지금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나쁜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기세를 가지고 났어요. 그런데 그 기세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나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이름을 지으실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글의 청음이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리부터 맞히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의 모양이나 의미도 맞히시고 삼원도 맞히실 수 있으면 맞히시고요. 수리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되시면 맞히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후손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 후손의 삶이 굉장히 지금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기운을 전혀 발휘하고 살아가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얼마나 원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